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연 읽어드리는 채널 사연여행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시장에서 10년째 묵묵히 백반집을 운영하며 살아온 30대 중반의 여성이 겪은 기막힌 사연입니다. 가족을 위해 피땀 흘려 헌신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수만 평 땅 부자라는 낯선 여자에게 홀려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내다 버렸다고 하는데요. 하루아침에 벼랑 끝에 내몰린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시장 골목 어귀에서 10년 가까이 청국장과 손두부 백반을 팔며 앞만 보고 살아온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무거운 철제 셔터를 덜컹거리며 밀어 올리고 사람 머리통만한 커다란 가마솥에 불을 당겨 진한 멸치 육수를 우려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27이라는 이른 나이에 시집을 와서 하던 일마다 번번이 말아먹고 집에서 빈둥거리는 남편을 대신해 억척스럽게 생활비를 벌었죠. 시어머니는 늦은 밤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제 옷에서 비릿한 시장통 냄새가 난다며 코를 쥐고 고개를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가족이 다 함께 모인 밥상머리에서도 시어머니는 저와는 멀찍이 떨어져 앉으며 따뜻한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저는 이것이 며느리 된 도리라고 굳게 믿으며 뚝배기에 대어 부르튼 손으로 묵묵히 쌀을 씻고 반찬을 만들며 위태로운 이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다가오는 시어머니의 환갑을 위해 저는 그동안 펄펄 끓는 뚝배기를 나르며 식은땀을 흘려 모아둔 제 명의의 적금 통장을 과감하게 깼습니다. 근방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시내의 호텔 연회장을 예약하고 100명이 넘는 친척들을 넉넉하게 모실 최고급 뷔페까지 아쉬움 없이 꽉 채워 준비했죠. 오랜만에 시어머니의 길을 한번 제대로 살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빳빳하고 예쁘게 출력한 예약 확인서를 시어머니 안방 화장대 거울 앞에 고이 올려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안방에서 방문을 거칠게 열고 나온 시어머니는 그 예약 확인서를 종이공처럼 꽉 구겨 제 얼굴을 향해 매몰차게 집어 던졌습니다. 날아온 예약 확인서가 제 이마를 툭 치고 바닥으로 볼품없이 떨어지자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삭대질하며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시장통에서 비린내 풍기며 국밥이나 푸는 주제에 어디서 꿍쳐든 돈이 있어서 이런 짓을 해? 저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 들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억울함에 파르르 떨리는 입술만 꾹 깨물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며칠 전부터 남편의 행동마저 어딘가 눈에 띄게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베란다 창문을 반쯤 닫고 누군가와 소곤소곤 은밀하게 통화를 하다가 제가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가면 화들짝 놀라며 휴대전화를 등 뒤로 잽싸게 감췄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려던 참에 평소 남편이 절대 쓰지 않는 코를 찌르는 짙고 역겨운 여자 화장품 냄새가 훅 끼쳐왔죠. 빳빳한 와이셔츠 깃을 자세히 살펴보니 누군가 일부러 입술을 문지른 듯한 붉은 립스틱 자국마저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불규칙하게 뛰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코를 골며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바스락거리는 구겨진 종이 조각 하나가 차갑게 걸려 나왔습니다. 어두컴컴한 거실의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서 떨리는 두 손으로 종이를 펼쳐보자 시내에서 가장 비싼 금은방의 이름을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수백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라는 값비싼 결제 내역 바로 옆에는 제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뻔뻔하게 서명란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수상한 영수증을 발견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펄펄 끓는 속을 간신히 억누르며 아침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은 남편의 코앞에 그 구겨진 금은방 영수증을 들이밀었어요. 이 수백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결제한 거, 이건 대체 뭐고, 여기 적힌 여자 이름은 누구예요? 제 떨리는 물음에 남편은 숟가락을 멈추고 순간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매서운 눈빛으로 돌변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 하며 제가 새벽부터 정성껏 차려놓은 된장찌개 밥상을 거칠게 걷어차 버렸죠. 우당탕 하며 뚝배기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에 놀라 안방에서 뛰쳐나온 시어머니는 바닥에 엉망으로 쏟아진 반찬들을 보더니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머리카락을 세게 쥐고 마구 흔들며 앙칼지게 소리쳤어요. 어디서 아침부터 재수없게 하늘 같은 남편 키를 죽여! 저는 두 손으로 시어머니의 억센 팔을 붙잡고 발버둥을 쳤지만 잔뜩 독이 오른 시어머니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차가운 거실 바닥에 짐짝처럼 내동댕이 치고는 그동안 숨겨둔 속내를 거침없이 쏟아냈어요. 내 아들이 동네 산악회에서 수만 평 땅을 가진 여자를 만났으니까 너는 지금 당장 이혼 도장이나 찍어. 그 끔찍한 말에 저는 기가 막혀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간절하게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10년을 시장 바닥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어떻게 모셨는데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 눈에서 굵은 핏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더러운 벌레 털어내듯 매몰차게 발로 걷어찼습니다. 시어머니가 구겨진 옷자락을 털며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뱉었어요. 그 돈 많은 애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면 내 굽은 허리가 펴지는데 네가 왜 앞길을 막고 회방이야? 남편 역시 바닥에 쓰러진 저를 일으켜주기는커녕 시어머니 옆에 짝다리를 짚고 서서 거만하게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코를 찡그리며 제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너한테서 나는 퀴퀴한 청국장 냄새 구역질러서 더는 한 입을 넣고 못 살겠다. 그날 오후 남편은 보란듯이 안방에 들어가 커다란 가방에 자기 옷가지와 귀중품을 쓸어 담고는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서늘한 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텅 빈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말았죠. 그렇게 며칠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흐르고 저는 반쯤 넋을 잃고 팔이 이어진 얼굴로 시장 식당에 나가 무거운 주걱으로 국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 밖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온몸을 번쩍거리는 금붙이로 휘감은 낯선 40대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 여자의 팔짱을 꼭 낀 시어머니가 제 앞까지 이기양양한 걸음으로 다가와 우뚝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동네 상인들이 다 듣도록 쩌렁쩌렁하게 목청을 높여 외쳤습니다. 다들 똑똑히 봐. 얘가 바로 우리 아들이랑 새로 살림 차릴 땅 부자 사모님이야. 그리고는 핸드백에서 꼬깃꼬깃한 서류 뭉치를 꺼내어 국물을 푸고 있는 제 발밑으로 툭 던졌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흩어진 하얀 종이 맨 앞장에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라는 검은 글자가 저를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제 발밑에 던지고 간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그 낯선 여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제 식당에 찾아와 끔찍한 행패를 부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한창 손님들로 붐비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고도 없이 식당 문을 벌컥 열고 불쑥 쳐들어와 밥을 먹고 있는 손님들 틈을 억지로 비집고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놓는 펄펄 끓는 순두부 뚝배기 쟁반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바닥으로 거칠게 엎어버렸습니다. 후당탕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과 두부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죠. 시어머니는 그대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대자로 들어 누워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을 두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이 독한 년이 내 아들 앞길을 막으려고 집에서 죽어도 안 나가는구나.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날카로운 뚝배기 파편과 뜨거운 국물을 왼손으로 허겁지겁 쓸어 담으며 손님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맨살에 닿는 뜨거운 열기보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당하는 모멸감에 입술을 꽉 깨물어 비릿한 피맛까지 느껴졌어요. 그 옆에서 시어머니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서 있던 그 땅부자라는 여자는 화려한 손수건으로 코를 꽉 틀어쥐었습니다. 그 여자가 눈살을 찌푸리며 시어머니를 향해 비아냥거리듯 말했어요. 어머님, 이런 냄새나고 더러운 구석에서 어떻게 귀한 아드님을 고생시키셨어요? 시어머니는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 여자의 옷에 국물이 튈까 비위를 맞추느라 허리를 굽실거렸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눈물이 그득한 눈으로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남의 영업장에 오셔서 이러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 항의에 눈이 뒤집힌 시어머니는 주방 구석에 쌓아둔 굵은 소금자루를 번쩍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정성껏 다려놓은 커다란 청국장 솥단지 뚜껑을 열고 소금자루를 통째로 들이부었어요. 순식간에 솥안에서 허연 소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제가 흘린 땀방울을 모두 망쳐버렸죠. 식당 월세며 남편이 과거에 사고를 쳐서 친 빚까지 제가 뼈 빠지게 벌어서 다 갚았는데 이제 와서 저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한다는 사실에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밤마다 좁은 방에 홀로 앉아 쓴 소주병을 비우지 않고는 가슴에 맺힌 지독한 화병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저와 친하게 지내며 반찬을 나누어 먹던 시장 상인들조차 매일 찾아오는 시어머니의 끔찍한 폐악질에 진저리를 쳤습니다. 사람들은 행여나 불똥이 튈까봐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고 저는 세상이 저를 홀로 버린 듯한 지독한 고립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장사에 치이고 스트레스에 짓눌려 지독한 몸살이 나고 말았어요. 식당 문을 잠시 닫고 독한 감기약을 먹기 위해 한낮에 텅 빈 집으로 돌아갔을 때였어요. 안방문을 열자마자 장롱문이 흉하게 활짝 열려있는 모습이 제 캥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허겁지겁 서랍을 뒤져보니 깊숙한 곳에 겹겹이 숨겨두었던 제 인감도장과 식당 보증금 계약서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죠. 등증기를 타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며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겉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근처 은행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확인해 보니 기가 막힌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 놈이 제 도장을 몰래 훔쳐가서 그 사기꾼 여자에게 최고급 외제차를 뽑아주려고 제 명의로 무단대출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은행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엄격하게 거치며 대출을 거절했지만 저는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다리가 후들거려 차가운 은행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은행 문을 비틀거리며 나서면서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두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 했습니다. 바로 그 찰나 왕복 4차선 도로길 건너편 구청 앞을 걸어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제 시야에 들어왔죠. 남편이 그 여자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 나오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다른 한 손에는 하얀색 혼인신고서 양식이 바람에 팔랑거리고 있었어요. 저와 아직 이혼 도장도 찍기 전에 새 여자와 혼인신고부터 준비하는 남편의 뻔뻔한 자태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 퉁퉁 부은 눈으로 텅 빈 식당 구석자리에 홀로 덩그라니 앉아 있었어요. 손님이 모두 빠져나간 썰렁한 식탁 안에는 낡은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모터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싹 타들어가는 속을 달래려 차가운 물에 식은 밥을 꾹꾹 말아보았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도저히 넘어가지 않았어요. 무거운 숟가락으로 하얀 밥알만 하염없이 뒤척거리며 제 젊은 날을 다 바친 1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시궁창에 처박힌 것 같아 가슴을 마구 쥐어뜯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낯익은 인상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점심때마다 저희 식당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청국장 백반을 말없이 드시고 가시던 70대의 점잖은 단골 어르신이었죠. 낡았지만 단정한 양복 차림의 어르신은 평소처럼 식탁에 앉지 않으시고 넋이 나간 제 앞자리로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의자를 빼고 마주 앉으신 어르신의 주름진 얼굴에는 평소에 온화한 미소 대신 무언가 굳게 결심한 듯한 아주 무겁고 심각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어르신은 평생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훌륭한 노장 변호사셨습니다. 어르신은 탁자 위로 두 손을 모으시더니 며칠 전 시어머니가 식당 바닥에 드러누워 끔찍한 행패를 부리던 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셨어요. 그날 소란스러운 난리통 속에서 어르신은 창밖으로 팔짱을 끼고 비아냥거리던 그 소위 땅부자 사모님이라는 여자의 얼굴을 똑똑히 지켜보셨다고 했습니다. 짧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어르신의 예리한 눈썰미에 그 여자의 번지르르한 얼굴이 아주 강렬하고 분명하게 각인되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르신은 행여나 누가 들을세라 고개를 돌려 텅 빈 식당 주변을 꼼꼼하게 살피셨습니다. 그리고는 상체를 제 쪽으로 바싹 숙이시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힘주어 말씀하셨어요. 세댁, 저 여자 얼굴 아주 똑똑히 기억해둬. 내가 옛날에 직접 도맡아 처리했던 사기 사건에 아주 악명 높은 주범이야. 무슨 수만 평 땅 부자는 개뿔, 다 남의 이름 도용해서 순진한 사람들 피눈물 흘리게 만든 전가 산범 사기꾼이라고. 어르신의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제 머리를 커다란 쇠망치로 아주 강하게 내리친 듯한 끔찍하고 아찔한 충격이 전신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온몸에 손털이 쭉 뼛서고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덜덜 떨리던 제 손가락이
툭 하고 힘을 잃으면서 쥐고 있던 쇠숟가락이 탁자 위를 굴러 바닥으로 덜그락거리며 요란하게 떨어졌습니다. 수십억 대의 땅부자 상무님이라 철석같이 믿었던 그 여자가 실은 악질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에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딱딱 맞아 떨어지며 소름 끼치는 진실의 실체가 제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눈이 뒤집힌 남편과 시어머니는 마치 돈 많은 과부를 유혹하는 제비족처럼 그 희대의 사기꾼 여자에게 온갖 정성과 공을 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기꾼의 텅 빈 가짜 재력에 완전히 눈이 멀어 10년 동안 헌신했던 조강지철을 하루라도 빨리 내쫓으려고 그토록 혈안이 되어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제가 흘린 붉은 피눈물과 땀방울이 그들 모자에게는 한낱 사기꾼의 금붙이보다 못한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는 생각에 잇몸에서 피가 나도록 이를 꽉 악물었습니다. 어르신의 충격적인 폭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은 낡은 서류 가방을 열어 종이 뭉치를 꺼내시며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 더 알려주셨어요. 남편놈이 그 사기꾼 여자에게 확실한 믿음을 증명하겠다며 시어머니 명의로 된 유일한 재산인 허름한 9억마저 몰래 은행에 담보로 넘겼다는 겁니다. 남편은 늙은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그 집을 담보로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그 피 같은 돈을 모조리 그 여자 손에 쥐어주며 충성을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탁자 위로 밀어준 그 여자의 과거 범죄 판결문 사본을 집어드는 제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쳤습니다. 종이에 빼곡하게 인쇄된 그 여자의 화려하고 끔찍한 사기 행각들을 한 줄 한 줄 늘어지게 읽어내려갔어요. 남의 피눈물을 짜내어 자기 배를 불린 그 더러운 기록들을 눈에 새길수록 며칠 동안 하염없이 쏟아지던 뜨거운 눈물이 순식간에 바싹 말라버렸죠. 대신 뼛속 깊은 곳부터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제 온몸의 혈관을 타고 싸늘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나를 시장바닥 냄새나는 벌레처럼 무시하고 짓밟았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정작 얼굴색 하나 안 변하는 사기꾼의 농간에 철저하게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들이 온 가족의 전 재산을 허공에 날리며 스스로 불구덩이를 향해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제게 아주 기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억울하고 비참했던 멍울들이 씻은 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주 서늘하고 차가운 이성이 단단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놓인 판결문을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대로 억울하게 빈손으로 쫓겨나지는 않겠다고 그 인간들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둔 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가장 잔인한 바닥으로 비참하게 끌어내리겠다고 서늘한 복수의 칼날을 시퍼렇게 갈았습니다. 어르신을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바로 그날 저녁, 저는 텅 빈 식당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곧장 시장 골목 모퉁이에 있는 낡은 천물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게 구석 먼지 쌓인 진열장에서 아주 작은 소형 녹음기 2개를 찾아 집어들고 현금을 치른 뒤 밖으로 나와 차가운 밤공기를 깊게 들어 마셨죠. 녹음기 하나는 제가 매일 입고 다니는 두꺼운 겉옷 안쪽 주머니 깊숙한 곳에 찔러 넣고 나머지 하나는 식당 계산대 밑바닥에 투명 테이프로 단단하게 붙여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창밖으로 밝은 해가 뜨자마자 저는 제일 먼저 주거래 은행 창구로 단숨에 달려갔어요. 10년 동안 펄펄 끓는 뚝배기를 나르며 피땀 흘려 일군 제 명의의 식당 보증금과 전세금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계좌를 완벽하게 묶어버렸습니다. 은행 문을 나선 저는 망설임 없이 뒷골목에 있는 흥신소를 찾아가
두둑한 현금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남편의 뒷조사를 샅샅이 일회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흥신소 직원은 남편이 사기꾼 여자와 대낮부터 시내 외곽 모텔에 드나드는 낯뜨거운 영상과 명품관 신용카드 결제 내역서를 제 손에 쥐어주었죠.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 서류들을 차곡차곡 모아갈수록 제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던 억울함은 오히려 서늘하고 예리한 칼날처럼 차갑게 다듬어졌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날 저녁, 저는 안방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화장기 하나 없이 초췌하고 병든 몰골을 정성껏 꾸미고 시어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거실 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방금 전까지 연습했던 눈물을 뺨위로 뚝뚝 흘리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졌어요. 어머니 뜻대로 위자료 단 한 푼도 요구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 드릴 테니 제발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텔레비전 볼륨을 줄이더니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누런 몸을 훤히 드러내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이 미련한 것이 자기 분수를 파악하고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구나. 내일 아침 일찍 법원으로 가자. 남편 역시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입이 귀미까지 찢어진 채 다음날 아침 법원 문이 열리자 다급한 손놀림으로 합의이혼 서류에 붉은 도장을 꾹꾹 눌러 찍어버렸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해준 한 달이라는 이용 순려 기간 동안 저는 마치 넋을 놓은 사람처럼 식당 구석에 조용히 처박혀 숨을 죽인 채 독거미처럼 때를 기다렸죠. 길고 지루했던 한 달이 지나고 마침내 판사 앞에서 최종 이혼 판결을 받아 완벽한 남남이 되던 날, 저는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 타고 곧장 시내의 최고급 호텔 예약실로 직행했습니다. 푹신한 용단이 깔린 예약실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간 저는 제 신용카드로 예약해 두었던 시어머니의 환갑잔치 예약을 지배인 앞에서 가차없이 통째로 취소해버렸습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잔치 예약금을 그 자리에서 고스란히 제 명의의 통장으로 돌려받았어요. 예약 취소 영수증을 핸드백 깊숙이 쑤셔넣고 화려한 호텔 대리석 로비를 빠져나오며 제 굳게 닫힌 입가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통쾌한 미소가 번져 올랐습니다. 정확히 3일 뒤 이곳에서 친척들을 잔뜩 불러다 모아놓고 새며느리를 자랑하려다가 길거리에 나앉게 될 시어머니의 비참한 얼굴을 상상하며 저는 휴대전화 전원 버튼을 꾹 눌러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서류상 완벽한 남남이 되고 딱 3일이 지난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시어머니가 그토록 고대하던 대망의 60세 환갑잔치 날이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식당 문을 연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커다란 플라스틱 대야에 콩나물을 쏟아붓고 여유롭게 꼬리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시어머니는 이혼 서류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미친 듯이 전화통을 돌리고 있을 터였죠. 우리 아들이 드디어 구질구질한 시장통년이랑 갈라섰고 돈 많은 땅부자 사모님을 새며느리로 맞이했다. 라며 동네방네 침을 튀기며 자랑을 했을 겁니다. 오늘 열리는 화려한 환갑잔치는 냄새나는 며느리를 무일푼으로 쫓아낸 기쁨을 축하하는 자리이자 으리으리한 새며느리감을 친척들에게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허영심 가득한 무대가 될 테니까요. 유명 미용실에서 곱게 머리를 틀어 올리고 최고급 비단 한복까지 눈부시게 차려입은 채 화려한 상들리에가 번쩍이는 시내 호텔 로비 한가운데서 하객들을 맞이할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훤했습니다.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거들먹거리며
축의금 봉투를 내미는 친척들 앞에서 헛된 콧대를 한껏 높이고 있을 그 인간들을 상상하니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나와 콩나물을 다듬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수만 평 땅 부자라는 가짜 꼬리표를 단 사기꾼 여자를 옆에 끼고 세상 부러울 것 없다는 듯 한바구음을 짓고 있을 전 남편의 멍청한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피눈물을 흘리며 포기한 잔치상을 당연하다는 듯이 가로채서 평생 누려보지 못한 최고급 뷔페 요리를 마음껏 즐길 꿈에 부풀어 있었겠죠. 시계바늘이 정오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자 낮 12시 잔치 시간에 맞춰 수십 명의 친척들이 배를 골문 채 화려한 호텔 로비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을 겁니다. 점심 장사를 하기 위해 가마솥에 불을 당기고 허리춤의 앞치마를 단단히 고쳐매던 바로 그때였어요. 계산대 식탁 위에 얌전히 올려두었던 제 휴대전화가 숨이 넘어갈 듯 요란하게 진동하며 미친 듯이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예상대로 전 시어머니라는 네 글자가 시뻘겋게 불을 뿜고 있었죠. 저는 펄펄 끓는 육수솥의 불을 천천히 줄이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꼼꼼하게 닦아냈습니다. 미리 켜둔 통화 녹음 버튼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른 뒤 세상에서 가장 느긋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가 귓가에 채 닿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당황과 분노로 완전히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비명이 고막을 날카롭게 찢을 듯 터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친 숨을 헐떡이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야, 너 당장 파른 대로 말해. 네가 호텔 예약 취소했어? 수화기 너머로는 영문도 모른 채 웅성거리는 수십 명의 친척들 목소리와 지배인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지르는 전 남편의 쌍스러운 목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여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리가 후들거리는지 쇳소리를 내며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친척들 수십 명이 다 모였는데 예약자 명단에 없다고 길바닥에 쫓겨나게 생겼잖아. 당장 튀어와서 결제 안 해? 저는 끓어오르는 환희를 애써 꾹 누르며 차갑게 얼어붙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나보고 냄새난다고 꼴도 보기 싫다며 이혼하라고 큰 난리를 칠 때는 언제고, 내가 내 피 같은 돈으로 준비해준 잔치상은 뻔뻔하게 받아먹으려고 했나 봐요? 시어머니가 컥컥거리면서 뒷목을 잡고 넘어가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생생하게 전해졌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늘하게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어디 그 돈 많다는 새 며느리한테 당장 결제해달라고 해보시죠. 저는 대답도 듣지 않고 통화 종료 버튼을 매몰차게 눌러버렸습니다. 거칠게 두근거리는 심장을 다독이며 앞치마를 벗어던진 저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붉게 덧바르고 단정한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헛된 망상을 잔인하게 깨부수고 가장 통쾌한 사냥을 끝내기 위해 저는 지체 없이 호텔로 향하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에 내려 웅장한 최고급 호텔 회전문을 밀고 1층의 아주 넓은 대기실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눈이 부시게 화려한 대형 천장 조명 아래 수십 명의 친척들이 웅성거리며 어수선하게 무리를 지어 모여 있었죠. 그 한가운데서 붉은 비단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전 시어머니와 검은 정장을 빼입은 전 남편은 당황한 직원들의 멱살을 잡을 듯이 거칠게 항의하며 대기실 전체를 끔찍한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두굽 소리를 또각또각 일정하게 울리며 영문도 모른 채 웅성거리는 그들 한가운데로 아주 당당하고 곱게 걸어 들어갔어요. 가장 먼저 저를 발견한 전 시어머니는 도끼 품은 눈을 치켜두고 삿대질을 하며 득달같이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허공에 앙상한 주먹을 마구 휘두르며 앙칼진 목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이 썩을려나! 당장 니년 카드 꺼내서 밥값 결제 안 해? 저는 제밤을 향해 날아오는 전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아주 매몰차고 강하게 쳐냈습니다. 그리고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그동안 뼛속 깊이 사무쳤던 억울함과 분노를 한 차례 차갑게 억눌렀죠. 아주 무거운 침묵이 잠시 주변을 감돌자 수십 명의 친척들이 약속이나 한 듯 숨을 죽이고 저와 전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눈을 번쩍 뜨고 당황한 친척들을 하나하나 똑바로 응시하며 크고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헛걸음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 이 사람들과 3일 전에 완벽하게 서류 정리하고 이혼했어요. 친척들이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고 요란하게 수근거리기 시작하자 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게 달아오르는 전 남편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제가 전 남편의 가슴팍에 삭대질하며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이 인간들이 저기 서 있는 돈 많은 사모님한테 홀려서 초강지처인 저를 빈몸으로 길바닥에 내쫓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피 같은 돈으로 예약한 이 잔치상 제가 직접 취소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전 남편이 두 눈에 시뻘건 핏발을 세우고 제게 당장이라도 주먹을 날릴 듯 거칠게 덤벼들었습니다. 남편이 거친 숨을 내뿜으며 흉악한 욕설을 해댔어요. 전 남편의 위협에도 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그를 비웃어 주었습니다. 오히려 옆에서 불안하게 상황을 지켜보던 그 사기꾼 여자는 제 서늘한 기세에 눌려 흠칫 놀라더니 뱀처럼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콧방귀를 세게 끼며 들고 있던 가방 지퍼를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안에 가득 들어있던 그 돈 많은 여자의 사기 범죄 기록 사본 수십 장을 꺼내어 허공을 향해 있는 힘껏 확 뿌려버렸죠. 하얀 종이들이 밝은 조명 불빛을 반사하며 친척들의 발밑으로 눈발처럼 무수히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흩어진 종이를 주우려 허리를 굽히는 친척들과 사색이 된 전 시어머니를 향해 마지막 쐐기를 시원하게 박아 넣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척들에게 자랑하려던 저 잘난 새 며느리가 사람 거덜내는 사기꾼이랍니다. 제 입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진실에 넓은 공간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끔찍하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바들바들 떠는 전 남편의 옷깃을 역으로 강하게 틀어치고 아주 통쾌하게 소리쳤어요. 당신 아들이 저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어머니 집까지 담보 잡혀서 싹 다 갖다 바친 돈, 벌써 이자 낼 돈도 없어서 집 통째로 경매로 넘어갔을 테니 당장 관공서 가서 서류 떼보세요. 그 순간 잔뜩 눈치를 살피던 사기꾼 여자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도 없이 비상구 쪽으로 쏜살같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모든 끔찍한 진실을 깨달은 전 시어머니는 다리의 힘이 완전히 풀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입에 허연 거품을 물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은 하얗게 넉나간 얼굴로 바들바들 떨며 그 사기꾼 여자에게 미친 듯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화기에서는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안내원 목소리만 텅 빈 공간에 처량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죠. 그 끔찍한 꼴을 지켜보던 친척들은 돈에 눈이 멀어 천벌을 받았다며 혀를 끌끌 차고는 바닥에 쓰러진 그들을 아주 매정하게 버려둔 채 하나둘씩 바쁜 걸음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화려한 시내 호텔 1층에서 있었던 시원한 난리통으로부터 어느덧 2년이라는 긴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저를 곁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변호사 어르신의 지혜로운 조언 덕분에 제 식당은 억울한 일 한 번 겪지 않고 온전히 제 몫으로 단단하게 남았어요. 이혼의 아픔을 훌훌 털어버리고 오직 음식 맛에만 매진한 결과 청국장 맛이 끝내준다고 일산바닥에 입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제 가게 앞에는 매일 점심때마다 번호표를 든 손님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곤 하죠. 한때 옷에서 비린내가 난다고 구박받고 핍박받던 저는 이제 성실한 직원들을 3명이나 두고 가게를 2배로 넓고 쾌적하게 확장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 이름 석자가 당당하게 적힌 번듯한 2층짜리 건물까지 덜컥 계약하는 짜릿한 쾌거를 이뤄냈어요. 반면 가끔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끔찍한 소식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전 남편은 도망친 사기꾼 여자에게 은행빚부터 영혼까지 모조리 뜯기고 빚더미에 앉아 결국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평생을 늙은 어머니 치맛가락에 숨어 기생하며 살던 그 인간은 이제 새벽 인력 시장을 처량하게 전전하고 있죠. 추운 겨울에도 얇고 해진 겉옷 하나만 걸친 채 거친 공사 현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비참한 신세로 굴러떨어졌다고 하더군요. 허영심과 논에 미쳐 조강지철을 헌신짝처럼 내쫓았던 콧대 높던 전 시어머니는 이자 연체로 살던 집마저 남의 손에 몽땅 날려버렸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을 떠돌던 시어머니는 70을 바라보는 늙은 나이에 남의 식당 주방 구석에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앉아 일을 한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진 그릇들을 맨손으로 닦아내며 아들뻘 되는 사장에게 온갖 핍박을 듣고 눈칫밥을 얻어먹고 산다고 해요. 며칠 전 커다란 식자재 도매 가게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그 늙고 초라한 노인네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깨끗하고 번듯한 옷차림의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더니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지 고개를 푹 숙이고 썩은 배추가 뒹구는 쓰레기통 뒤로 도망치듯 피하더라고요. 도망치는 그 구분등을 가만히 바라보며 저는 미움이나 분노 대신 완전한 해방감을 느끼며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반드시 자기 눈에선 핏물이 흐르게 돼 있다는 옛말은 한치의 틀림도 없는 진리입니다. 가족의 배신이나 억울한 일로 가슴앓이 하시는 모든 분들 절대 주저앉지 말고 묵묵히 내 살 길을 다지며 때를 굳게 기다리세요. 반드시 속 시원하게 웃으며 행복을 되찾을 날이 올 테니 제 기막힌 이야기로 묵은 체증을 날려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